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뭐 자넷 옐런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이 너무 많이 과잉 생산을 해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런 가격이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이슈가 좀 많을 거예요. 뭐 그 이슈는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이번 대선입니다.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드는 영상은요.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뭐 이것저것 계속 좀 확인을 하고 뭐 HTS라든가 MTS라든가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작성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100% 신뢰를 보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뭐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미리 사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 넥스트 에라 에너지, 넥스테라 에너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먼저 기업 개요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력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회사죠. 그래서 가스라든가 석유, 태양전지, 석탄, 석유 코크스, 원자력, 풍력 이런 자원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에 전기 에너지를 생성 및 송신, 배포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요금이 규제되는 송전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고, 건설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뭐 자회사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지주회사로 보시면 되겠죠. 지주회사 중에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뭐 전일 종가가 63.79달러로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수라든가 유동 비율 계속 있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2.93%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뭐 사업 개요하다가 잠깐 오른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NER, FPL 이 두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플로리다에서 전기에너지의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에 종사하는 요금 규제 대상 전기 유틸리티 약 33,276메가와트의 순 발전 용량과 약 9만 마일의 송배전선 883개의 변전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NE 부문 미국과 캐나다의 도매 에너지 시장에서 발전 시설을 소유, 개발, 건설, 관리, 운영, 그다음에 배터리, 저장 및 재생 연료와 같은 청정 에너지에 중점을 둔 기타 사업에 대한 자산 및 투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설립되었고요. 2010년 FPL 그룹에서 넥스트라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게 이제 작년의 실적이죠. 작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상 컨센서스가 조금 올라갔어요.
뭐 애널리스트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0.77달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라든가 당기 순이익 역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애널리스트들마다의 평가가 좀 달라요. 평가가 다른데 뭐 1분기, 2분기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뀔 거예요. 제가 그 서론에 얘기를 좀 해드렸던 대로 뭐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당연히 변동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역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도 역시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주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도 역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조정 가능성은 없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 잭스에서는 1분기까지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2024년 3월 뭐 실질적으로 4월 달쯤에 그 실적 발표를 좀 할 것 같은데, 매출이 전분기 그러니까 4분기 돼서 4분기에 비해서 12.04% 정도 상승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EPS는 23.96%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걸 보게 되면 0.73으로 되어 있는데 애널리스트마다 다릅니다. 0.77까지 있어요. 0.77까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EPS가 흑자 전환이면요, 순이익도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역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만 보더라도 매출이 22%가 더 늘어나죠. 22% 정도 더 늘어나고 EPS도 0.96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제 2023년 2분기가 EPS가 1.38이었는데 그것보다 한 30%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2024년 같은 경우는 매출은 늘어나는 형국이겠지만 순이익과 EPS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보조금에 따라서 아마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은 2022년에 보게 되면 0.43달러에서 2023년 0.47달러, 그래서 2024년에는 0.51달러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연간 배당률 같은 경우는 2.9에서 3.23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수익률이 지금은 0.8로 되어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바뀌겠죠. 그래서 좀 금액으로 주당 배당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찾아본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와 역사적 배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고려할 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뭐 이 얘기는 해드렸죠. 재생에너지 분야의 시장 리더십, 시장 가치 기준으로 미국 최대의 전력 회사고요. 재성인 에너지에 대한 상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36기가와트를 포함을 해서 72기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뭐 청정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고요. 수익으로 보게 되면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시 수익 성장이 계속 돼 왔었고요. 1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을 해 왔대요. 그래서 어 수익 증가율이 아마 신재생이 굉장히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32.7기가와트에서 41.8기가와트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저장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대요. 그래서 순이익의 17배인 이 주식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향후 연간 수익 배수에 비해서 4% 할인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 저평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몇 프로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5년 기준이잖아요. 뭐 미국 주식을 하면서 뭐 영원히 소유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뭐 영원히 어떻게 소유를 하겠습니까? 뭐 그에 따라서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유틸리티는 변동성이 낮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향후에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 매수 사인을 줬고요. 목표 주가는 43에서 102.8 사이고요. 컨센서스는 70.13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비 한 10%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15일 날부터 시작하면 미주에서 바이에서 바이 그 다음에 비중 확대 이것도 역시 비중 확대란 얘기인 거죠. 비중 확대 그래서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역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실적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실적 기준으로 1분기의 예상이 0.73이에요. 0.73. 그리고 2분기가 0.96입니다. 0.96이고요. EPS로 보게 되면 2021년이 뭐냐면 1.81이었습니다. 1.81. 뭐 금리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당연히 주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2.1 EPS입니다. 2.1. 그 다음에 3.6으로 올라갔어요. 3.6. 근데 주가 하락했죠. 이거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금리 인상. 물론 4분기, 그러니까 2024년의 경우 3.4로 좀 떨어집니다. 3.4로 좀 떨어지는데, 근데 2021년, 22년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시장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시장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일단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70에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 85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뒤에 거 보면은 표시를 안 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미리 좀 표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좀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어떻게 표시해 놨냐면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하락하는 추세가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항으로 존재를 했던 곳이 원래는 61.5? 61.5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려나 보다 보니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이 66을 돌파를 해야 돼요. 66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 70으로 일단 잡아야겠죠. 70. 그리고 70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80 봐야 되고 80에서 85까지 이렇게 좀 나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조정을 받으면 61.5, 61.5 여기에서 지지 나와야 됩니다. 지지 안 나오면 밀렸다가요. 이렇게 밀렸다 갈 겁니다. 55까지.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66을 좀 늦더라도 돌파를 한 다음에 매수하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그게 아니면 61.5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고요. 55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61.5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62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62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시를 해드리자면요. 뭐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100%의 정확성, 완전성 보장할 수 없고요. 뭐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8일 넥스트에라 에너지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